안녕하십니까. 팀파시 위승배 감독입니다. 오늘은 부상에 대해서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격투 생활하면서 두 가지 부상이 있었었는데, 첫 번째는 허리 부상이었고 두 번째는 무릎 부상이었습니다. 예, 부상은 격투기 선수라 뗄 수가 없는 그런 것이었지만 코치진의 지도를 받았으면 조금이라도 부상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부상, 허리 부상은 제가 격투기를 시작한 뒤 6개월 뒤 있게 됐는데요. 그 당시 때 나이트클럽 파이트가 유행이었는데 나가기 위해서 시합을 준비하던 도중에 제가 아래쪽에서 안발을 걸다가 순간적으로 전기가 오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되고 디스크 파열까지 일어나는 부상을 입게 됐는데요. 그 당시 때 허리 부상으로 인해서 시합도 못 뛰게 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이 완전히 정지가 되는데요. 일단 병원에서 MRI를 찍어보고 그 다음에 진단을 받아본 결과 수액이 완전히 흐르는 상태로 디스크가 터진 상태였고 치료가 수술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저한테 항상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어디 병원에 갈 때마다. 근데 그 당시 때 저는 제 친구가 옆에 하나 있었는데요. 친구가 예전에 디스크가 크게 파열돼서 허리 수술을 여러 번 했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수술은 절대 하지 말라면서 저한테 수술을 만류했어요. 왜냐하면 허리 같은 경우는 결국은 난다. 근데 나처럼 수술을 해버리면 원상태로 회복될 수가 없다. 자기는 그 당시 때 수술한 것에 대해서 아직도 너무 후회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뭐 의사 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또 동시에 수술을 했던 친구의 말도 굉장히 귀담아 들었었는데요. 저는 수술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가 선택을 합니다. 그 당시 고통이 또 상당했었는데요. 한 5분 정도를 걸을 수 없는 듯한 그 정도의 고통이었어요. 외부 활동을 아예 할 수 없게 됐었는데요. 그 통증은 진짜 칼로 쑤시는 듯한 고통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아직도 그런 고통은 느껴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한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다른 요법들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이제 견인 치료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당시 때 일반적인 견인 치료가 아니라 무진력 견인 치료라고 해서 신기술이 개발이 돼서 하는데 1회 차에 견인 치료가 한 10만 원 정도 되는 20회를 끊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알게 돼서 거기 가서 무중력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한 두세 달이 지나니까 통증이 한 100이었으면 30%가 경감됩니다. 그래서 걸을 수 있는 시간이 5분에서 한 7분, 8분 정도로 향상이 됐었었는데요. 통증은 그래도 7, 8분 뒤면 똑같이 칼로 쑤시는 듯한 통증은 계속 있었고 계속 생각했어요. 혼자서 근력을 계속 유지하거나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은 통증이 더 올 것이라고 그냥 혼자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저는 그 견인 치료와 더불어서 벽푸시업, 그 다음에 딥 의자 두 개를 갖다 놓고 매일같이 근력을 유지했었습니다. 또 전신 운동으로는 수영장에 가서 물속에서 걷는 운동을 먼저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근력들이 좀 생기 이후에 제가 이제 집 앞에 있었던 공원을 걷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첫날 10바퀴를 걷는 거를 목표로 해서 제가 공원에 찾아가는데 5바퀴 정도 걷다가 포기합니다. 너무 아파서 불가능했고. 근데 어찌됐든 하루하루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20바퀴를 뛸 수 있는 고통을 참아내는 힘이 생겼고, 그래도 고통은 한 10분, 15분 지나면 다시 오게 됐었고, 그렇게 해서 20바퀴를 뛰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저는 헬스클럽도 이제 끌러서 셀프 재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2, 3개월 정도 더 몸을 만든 다음 통증을 한 절반 정도 갖고 있는 상태로 운동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던 와중에 다시 한번 제2의 부상이 또 생기는데요. 일단 허리가 완벽하지 않았지만 가벼운 기술 운동부터 시작하고 타격기에 이제 집중을 해서
격투기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조금만 밸런스가 깨지면 다시 그 통증의 고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가는 줄타기를 잘하기 때문에 제가 큰 부상 없이 복귀를 성공해서 통증은 뭐 조금 더 경감이 돼서 한 20-30% 남은 상태로 계속 격투기 훈련을 했었는데요. 그 와중에 그 당시 팀에 새로운 파트너가 한 명 들어오게 되는데요. 겨우 허리가 이제 나서 복귀해서 이제 아마추어 시합이나 프로 시합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요. 그 친구랑 스파링을 하는 와중에 파운딩 스파링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운 좋게 테이크다운을 몇 번 시키게 되는데요. 아마 경력 차이가 좀 많아서 그랬는지 좀 약간 스파링을 실제처럼 했던 것 같아요. 제 무릎을 발로 걷어차게 되는데 그때 무릎이 뒤로 꺾여서 또 다시 한번 부상의 늪에 또 빠지게 되는데요. 그때 아쉽게도 이제 시합을 또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또 일어난 부상이었기 때문에 그 좌절감은 그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고, 아마도 그 당시 때 제 생각인데 그때 깊은 우울증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해서 복귀해서 운동을 하는 상황에 또 다른 큰 부상을 받아서 거의 자포자기하는 심정까지 가진 상태로 집에 돌아가서 집에서 나오지 않았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 때 아버지가 병원을 가라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상한 고집이 있어서 아주 잘못된 일인데 병원을 안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허리는 병원을 안 가기로 한 결정이 잘한 결정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무릎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릎은 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병명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무릎이 뒤로 꺾였다는 그것만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무릎은 한 2년 정도 사실 반 절름바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초창기 때 응급치료를 잘 받고 인대나 무슨 연골에 대한 그 수술을 잘 받았었으면 아마도 제가 반쪽짜리 파이터가 되지 않았을 텐데요. 그 부상을 그냥 가진 상태로 계속 훈련을 하게 돼서 왼쪽 다리로 태클도 못하고 왼쪽 발로 킥도 못 차고 주짓수도 오래 할 수 없는 그런 몸으로 저는 10년 이상 더 훈련하게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신체적인 제약이 생겼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었던 면도 있었는데, 또 동시에 제가 어떤 부분을 강화시키기에는 기본적으로 몸이 망가져서 저의 그 어떤 무지와 그 아집 같은 것 때문에 병원을 가서 제대로 진단도 받지 않고 재활도 하지 않았던 저의 불찰로 인해서 그 트레이닝의 폭이 굉장히 작아졌던 그런 어떤 뼈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부상 허리 부상을 난 이후에 무릎에 대한 또 부상이 또 있었고, 두 개 다 수술을 하지 않는 상태로 허리는 완치가 됐지만 무릎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불편한 상태로 지내고 있는데요. 장단점을 굳이 얘기하자면 수술을 안 했기 때문에 또 격투기에서는 제가 타격적으로, 그 다음에 레슬링은 디펜스적으로 제가 조금 더 팔 수 있었고, 거꾸로 킥복싱이나 공격적인 레슬링, 그 다음에 주짓수 동작에 대한 제약 때문에 제가 조금은 반쪽짜리 파이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조언을 하자면, 허리는 시간과 적절한 노력이 투자가 되면 가벼운 경우 같은 경우는 수술이 하지 않고 사이드 요법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무릎은 한 번 다치면 계속 선수생활 내내 큰 문제가 올 수 있으니 꼭 수술을 해서 적절한 재활을 완벽하게 받아서 완쾌하는 것이 선수 생활할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상에 대해서 오늘 한번 썰을 풀어 보았는데요. 부상은 어떻게 보면 운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몸이 잘 워밍업이 돼 있어도 때로는 부상이 오고, 어쩔 때는 몸을 하나도 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이 전혀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부상을 줄이는 가장 큰 점은 격투기를 하면서 일단 파트너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MA를 수련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매니아들이기 때문에 찾기 힘든데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훈련하는 것 자체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자기 몸 대하듯이 대해서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배워나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부상을 줄일 것이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